자, 4교시 진행해요. 오늘 4교시까지 좀 가요. 예? 자,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무슨 사업 하냐면, 정비 사업 하는 거죠? 네. 정비 사업 6가지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수하고, 정수하고. 예? 누가 쌍둥이야? 기수가 쌍둥이야. 이게 한 7월, 8월 가면은 기수가 형인지, 정수가 형인지, 또 이것 가지고 질문해요. 기억자 나오니까 형이요. 이게 지읒자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안은 정수가 형인데요. 그런 집안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 가지고 따지더라고. 따질 게 따로 있지. 이제 구역 지정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하죠. 정비구역 누가 지정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요렇게 이제 지정하면 이제 서두르는 데 나온다. 이자 이름이 누구다? 추진위원회. 자, 인가 세 번 나오는데 이 인가가 조사관 인가. 조는 뭐고? 조합설립 인가. 사는 뭐고? 사업시행 인가. 관은 뭐고? 관리처분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는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 실시계획이요. 작성해서 인가받는다는 뜻이야. 별다른 얘기 아닙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는 무슨 뜻이냐? 관리처분 계획, 권리배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는 거야. 시장군수한테. 자, 그러면 관리처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이렇게 해서 동호수 배정하는 걸 얘기한다. 여기에서 이제 갑의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는 얘기지. 이걸 관리처분한다 이게 표현하는데 여기 잘 봐야 돼요. 2억 5천이 어느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대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한 가격이 잠깐 만약에 조합설립 인가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이 나와버리면 이걸로 권리배분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근 한 10년간 걸려버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관리처분을 하려면 지금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한 이 감정가액이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격이어야 되냐면 관리처분하기 직전이어야 된다고. 내용 이해가요?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날을 기준으로 한 이 감정가액이 2억 5천이 나온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감정평가한 시점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2억 5천이 나왔어. 그래서 2억 5천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이것 대신에 이걸 주는 거지? 그걸 관리처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관리처분 인가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 3년 걸려버리면 2, 3년 전 거를 감정평가액을 2, 3년 전 거의 감정평가액을 권리배분한다는 뜻이니까 또 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기간에 제한을 둔다고. 기한을 두는 거야 이제. 내용 이해가요? 그 기한이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걸 통신 안테나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휴대폰을 보면 안테나가 뭐 이런 형태로 이거 막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통신 안테나. 이걸 통신 안테나다 이렇게 우리 공법상 통신 안테나는 이런 안테나를 통신 안테나라고 그래. 통신 안테나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이 통이 뭐냐면 이 통이 통지하는 걸 얘기해. 이 통지가 뭐냐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감정평가 딱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이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이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며칠 내에 이걸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요 시점에 이제 감정평가 가액이기 때문에 이게 60일 이내에 통지 들어갑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내에 통지, 이걸 통지하자. 이 통지가 분양신청 통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양신청 하다라고 이런 걸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는 거라고. 이 말 이해해요? 자, 통지가 분양신청 통지야. 그 다음에 시는 신청기간이야. 이 시는 신청기간인데 이 신청기간이 분양신청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신청기간이 분양신청기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잘 봐요. 이 신청기간은 잘 보세요. 이 기간 이거 봐봐.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5월 20일 요 사이에 이런 걸 제출하라는 얘기야. 이 서류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분양신청하라는 얘기라고. 이 말 이해해요? 그러면 이 분양신청 기간이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겠어?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겠다? 그렇단 말이야. 그 법적 근거가 이거야. 통사무육에 걸린다고.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이렇게 된다고. 이래서 통사문육으로 잡아갈 거야.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는 거야.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써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 몰라? 이런 절차의 내용을 알아 몰라? 우리 조합원이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 안에 우리는 갖다 제출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권리배분을 해주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의 제한을 두는데, 기한을 두는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하고, 이걸 통지하고, 뜯어보니까 여기에 분양신청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청 기간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냐? 통사문육에 걸린다는 거.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딱 정한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 자, 일단 저 따라서 합니다. 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사고 유통,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고 유통 통사문육, 사고 유통 통사문육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부터 체킹할 거야. 체킹합니다. 잘 보세요. 405쪽. 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찾았어요? 동글배기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를 조합설립인가 고시일로부터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OX. X. 사업시행인가 고시. 사고 유통해야 되니까. 자, 사고 유통. 사자 동그라미 고자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계략적인 분양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에 동그라미 쳐요. 사고 유통이죠? 내용 됐어요? 다시 따르세요. 사고 유통.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자,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 밑줄 긋기만 해요. 일간신문에 공고 밑줄. 자, 이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기간은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별표 쳐요. 분양신청기간은.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자, 따라서요.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갑니다. 다른 데 볼 거 없고. 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아니하면 어떡할 거냐?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한다. 뭐 이렇게 걸리겠죠.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자, 아니한 자 밑줄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처리한 자 밑줄 동그라미 2번. 또는 인가등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제외된 자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니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입니다. 아니된 자, 처리한 자, 제외된 자, 안철제인. 자, 이런 제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밑줄 두 줄 별표 쳐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아니면 사업시에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요?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험에 출시 안 됐는데. 이거 개정됐거든. 예전에는 뭐 150일이었거든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이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날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이야? 그럼 관리처분, 이거 중요한 건 중요하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이 다음 날이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동글배기 치고. 자, 90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 현금 청산 밑줄 긋습니다. 현금 청산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406쪽 갑니다. 406쪽. 자, 중간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이라는 표현 나오죠. 다른 건 읽지 마세요. 다 할 건데 이게 기본서에서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뭐만 하나 딱 밑줄 그어놓냐면 동그라미 5번만 밑줄 긋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밑줄 쫙 그어요.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분양 설계 네모. 분양 설계 자체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거든요. 자, 잠깐만요. 이거거든. 이거 내가 여기에 이거예요. 요거. 자,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5월 20일까지 이거 제출해라 그랬어. 이렇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이거라고. 2010년 5월 20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한다는 뜻을 이렇게 분양 설계라는 것 자체가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분양 설계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한다. OX. X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어떻게 관리처분을 하냐고 말이 안 되지. 자, 됐어. 나머지 지금 보는 거 아니고 오른쪽에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양가로 3번을 보면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용수익의 제한이 나옵니다. 자, 사용수익의 제한에 네모 딱 엮고 별표 한번 쳐봅시다.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자, 밑줄 긋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밑줄 그어요.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를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렇게 바꾼다고. OX, X.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때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관리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여기 봐주셔야 돼요. 잠깐 여기 봐야 돼요. 자, 이 내용이거든. 이게 전부 다 동호수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가 받고 오픈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 이거 비워줘야지. 여기 밀어버리고 여기에다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 금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 관리처분의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걸 갖다가 사업시행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무슨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뜨면 틀린다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갖다가 할 수 없다. 이런 지문이 뜨면 틀린다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 되는 시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다 끝나죠. 자, 그러면 정비사업에 있어서 준공인가라는 표현 보세요. 봤어요? 양가로 1번 준공인가 나오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밑줄 그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공사를 완료한 때는 밑줄 그어요. 공사를 완료한 때는 밑줄 그어놓고, 자, 두 번째 줄에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어요? 자,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떴느냐? 이렇게 떴어요. 자, 보고 대답합니다.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떴어요. OX. 그렇지. 잠깐 이제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야. 잠깐. 여기에 준공인가권자가 누구냐면 준공인가권자가 시장군수거든.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 우리가 이제 공사 다 우리가 한다 그랬지? 우리가 다 끝내놓으면 시장군수한테 여기 이제 인가를 받아내야 된다고 해. 준공인가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천안시에서 한 거야. 정비사업 자체를. 천안시에서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인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게 없게.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나. 그래서 이렇게 준공검사권자나 준공인가권자가 바로 사업의 시행자가 됐을 때는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그냥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시장군수가 시행자였다면 준공인가 받는다,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렇단 말이야. 공사 다 끝났다 하고 오픈시키면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시장문수가 준공인가 후에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 완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장문수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요. 자세하게 잘 나오니까 기본세.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인가권자가 이렇게 준공인가권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준공인가라는 절차가 없구나, 그냥 고시하면 되는구나, 공사 다 끝났다고,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내용 이해 가요? 자,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가로 1번에 소유권 이전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20일, 30일, 14일로 바꾸면 안 돼요. 60일 이런 말로 바꾸면 안 됩니다. 대지 확정 측량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대토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대토 작업을 거쳐서 두 번째 줄 봐요. 관리처분기구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자, 통지하고 밑줄 제일 끝에 건축물, 토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자,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밑줄 봐요. 대토 작업을 거쳐서 소유권을 뭐 하자? 이전하자. 이 내용이야.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대토 작업을 거쳐서 소유권 이전하자. 이 내용이야. 이전했으면 오픈시켜야지. 잘 보세요. 이전고시 나옵니다. 이전고시에 동그라미 딱 치고, 사업 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한 후, 고시 동그라미 딱 쳐요.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밑줄 두 줄 별표 칩니다. 고시가 있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이 다음 날 빼먹으면 다음 날 시험 보러 가는 수가 있다. 다음 날은 아무도 안 간다. 이상하다. 이것도 다른 학원에서는 엄청 웃어요. 이게 뭐 수업을 진행을 못합니다. 웃느라고 빵 터져가지고. 천안이는 상당히 워낙 얌전하신 분들이니까 웃지도 않고. 그래 이제 기본서 들어가서 개그에서 안 웃으면 간지럼까지 먹을 거예요.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다. 고실의 다음 날. 잡을 수 있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03번 등기 절차라는 표 나오지요? 등기 절차 나와요?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는, 자, 밑줄 봐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는 밑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거 14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요? 정신 없이요? 지체 없이를 할 일 없이 이런 말로 바꿔도 안 되겠죠? 이제는 안 웃네. 웃을 의욕이 없어요. 자,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한다.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일괄 등기로서 등기, 즉 촉탁과 신청에 의한 일괄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원에 있어서의 개별 등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자, 아무튼 며칠 내 등기한대? 정비사업은? 지체 없이 등기요. 지체 없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안 돼요. 자, 청산금을 보겠습니다. 청산금. 다른 과부조건을 청산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다른 거 놔두고 양가로 2번 봐요. 청산금의 소멸시효라는 표 나와요?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밑줄 그어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 밑줄 그어놓고 5년간 동그라미 치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소멸시효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말이죠. 무조건 5년입니다. 이렇게 잡아가요. 상법이다, 공법이다 해서 이 상법, 공법상, 우리는 공법이니까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무조건 100% 5년입니다. 우리 일반 채권, 민법에서 나오는 일반 채권은 10년이죠. 그래요? 그것까지 공부했어요? 민법에서? 저번 주에 이 얘기 했어요? 민율 교수가 제일 잘 가르쳐 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또 이 얘기했대?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일반 채권이 10년이라고? 아, 내가 하기야 나도 이 얘기한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 채권이 10년이야. 그런데 우리 공법은 무조건 5년입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잊어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나중에 이제 그 모의고사도 보고 시험 문제 기출되면은 이제 알 거야.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네 하고. 자, 우리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비 사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비 사업 마무리. 자, 건축법. 2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건축법 가요. 뭐가 애요? 집에서 안 하니까 공부 여기서라도 시키려고 그래, 제가. 자, 우리 지금 무슨 법이냐면, 그래야 다음 주에 끝나니까. 응? 봐요, 이게. 농지법까지 끝나가야 돼. 일단 입문서에서는 쭉 한번 훑어보자고. 쭉 우리 천안시 필리핀 원주민 데리고 한번 쭉 돌아보는 거야, 아무튼. 쭉 돌아보는 거야. 네? 건축법 한번 해보게. 자, 잠깐만요. 건축법부터는 이건 별다른 이해가 필요 없어. 뗐다 갔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5월, 6월 돼가지고 선생님 저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여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반타작은 좀 할 수 있는데 와, 이 건축법부터는 저는 다 틀렸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요. 실제적으로 이런 게 어렵다고. 이게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 이거 다 외우도록 만듭니다. 이거. 절차가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절차 도시개발법도 눈사람 모양 막 있었죠? 요거 이렇게 기수 점수 나오잖아.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국토기획법률 얼마나 양이 많아.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법률 절차까지 외워야 되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출제가 돼요, 앞부분은. 근데 여기는 건축법부터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은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어. 절차가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간단해요.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 이건 냈다 갔다 외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해보면 알지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 자, 우리 건축법 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말이죠. 앉아 계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 쳐서 5%에서 7%예요. 이분들이 건축법에 관한 이 관련 학과를 전부 다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5%에서 약 7%가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야. 건축공학과다, 건축학과다, 도시계획공학과다, 도시공학과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꼭 그렇습니다. 5%야. 그러니까 100명이다 하면 5명, 7명 정도가 건축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야. 이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법은 말이죠. 이게 최장수법률입니다. 1962년도에 만들어져요. 정확하게는 1934년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우리가 강점기죠. 일제강점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식민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 놈들이 법을 만들어내요. 이 법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입니다. 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인데 여기에서 건축 관련 이 법조문을 따로 떼어요. 따로 떼어가지고 1962년에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바로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법은 법의 제명이 바뀌지 않고 62년 때부터 건축법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건축법이에요. 최장수하는 이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중간중간 통폐합되어서 나온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데 이 건축법은 말이죠. 이 건축 관련 학과를 보면 주로 보면 시니어 과정에서 공부를 해요. 물론 커리큘럼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니어, 즉 4학년, 5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관계법규다해서 건축 관련 법규다해서 보통 이제 우리 전공 필수 같은 경우도 3학점인데 요건 이제 4학점이에요. 4학점. 그래서 1년 동안 배워요. 1년 동안. 그래서 전반기 2학점, 하반기 2학점 해서 이렇게 이제 4학점짜리로 1년간 배워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끝마쳐버려요. 하루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1년간 공부하나 우리가 하루에 공부하나 공부한 양은 오히려 우리가 많다. 잘 알아요.
건축 관련 학과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딱 배우고 가서 오늘부터 배우고 가서 배운 내용을 물어보면 대학생들 대답 못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 우리는 뭐 이해하고 안다. 그냥 냈다 외워버린다. 냈다 외워버린다. 그냥 우리는. 대학생들보다 더 잘 알아요. 진짜. 자, 그러면 지금 건축법 하겠습니다. 건축법 한번 봐요. 자, 그러면 건축법에 뭐가 나오는가를 한번 딱 보고 410조. 410조. 뭐 지금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뭐 지금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수령 지체에 빠져버렸으니까 뭐. 자, 거기 봐요. 그 밑에 보면 제가 하자는 것만 지금 체크만 해요. 간단하게. 부담 갖지 말고. 거기에 적용 대상말을 보면 건축물이라는 표 나오죠. 건축물의 동그라미를 딱 한번 치고. 자, 거기에 1번에 의 나와요. 별표를 딱 치고. 2번에 용도라는 표 나오죠. 이 땅에도 용도가 있고 건축물에도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용도는 공시법에서 배웁니다. 이영진 교수가 가르칠 거예요. 지목이다 해서 2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는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공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몇 개 용도가 있느냐? 건축물의 용도가 28개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맨 위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으로 끝나요? 28번. 네, 28번으로 끝나요. 28번이 장례식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장례식장인데,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412쪽을 딱 합니다. 412쪽 봤어요? 자, 412쪽을 보면 거기에 적용대상 행위에서 건축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건축의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건축의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밑에 03번에 대선이라는 표현 나와요. 대선 나와요? 대선은 수선을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 이 뜻이야. 예? 수선을 크게 한다. 예? 대선에 동그라미 딱 쳐봅니다. 동그라미 쳐보자. 오른쪽 위에 용도 변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414쪽 갑니다. 414쪽. 414쪽에 보면 적용의 특례 나와요.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네모를 딱 엮어놓고, 자, 동그라미 1, 2, 3, 4 딱 묶어놓고, 조그만하게 별표 한번 치고, 자,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에 415쪽 갑니다. 자, 건축허가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제1절. 건축허가의 네모를 딱 엮어요. 건축허가의 네모를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넘어가서 416쪽. 416쪽을 보면 제일 위에 03번에 허가의 거부라는 표현 나오죠. 거부의 동그라미 딱 쳐요. 거부의 동그라미 치고 04번 허가의 취소 나와요. 취소의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05번 건축허가의 제한 나오죠. 제한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잠깐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위에서부터 거부, 취소, 제한. 자, 다시 한번 거부, 취소, 제한. 이거 비슷비슷하죠? 그 거부 사유, 취소 사유, 제한 사유가 내용 자체가 크로스돼 버리면, 뒤바뀌져 버리면 틀려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마다 떠요. 해마다. 해마다 떠. 뭘로 떠? 시험 문제로 해마다 떠. 응? 해마다 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 된다고. 기본서에 가서 구분할 거예요. 이거 구분이 안 가버리면 틀려버려가지고 누렇게 떠요. 자, 오른쪽 봐요. 오른쪽. 오른쪽에 보면 건축신고가 나오죠. 자, 건축신고의 네모 한번 딱 엮고, 건축신고의 네모 한번 딱 엮고.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3절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와요. 가설건축물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제가 법률 용어로서 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다? 임시.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우리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등기 임시로 좀 해놨다 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용승인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사용승인의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어지면 예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는 준공검사 받는다는 표현 자체는 비법적 용어입니다.
이제는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준공검사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뭘 받는다라고 해야 된다? 사용 승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 허가팀에서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도시개발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만 알고 있지. 다른 데 몰라요. 지금까지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무원들. 예.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자, 넘어가서 420쪽 갑니다. 자, 420쪽을 보면 대지 및 도로라는 표현 나와요. 예. 자, 재료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대지 및 도로에서 밑줄 긋고 제1절 대지라는 표현 나옵니다. 대지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요. 대지에 동그라미 치고 대지 동그라미 쳤어요. 자, 오른쪽 하단부에 도로라는 표현 나오죠. 도로 나와요. 자, 도로에 동그라미를 한번 딱 칩니다. 도로에 동그라미 치고 자, 422쪽 갑니다. 422쪽 보면 건축선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건축선에 동그라미를 딱 쳐요. 건축선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건축선 동그라미 쳤어요. 아, 동그라미 치고. 자, 넘어가서 보면 425쪽을 봐요. 425페이지를 보니까 구조 및 재료에 대해서 나오죠. 구조 및 재료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밑줄 한번 그어놓고 구조 및 재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넘어가요. 426쪽에 재료의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딱 밑줄 긋고 딱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넘어갑니다. 428쪽 갑니다. 428쪽 가요. 428쪽을 보면 건축 설비라 파트가 나오죠. 건축 설비 나와요? 자, 건축 설비에 밑줄 한번 딱 그어요. 잠깐만요. 건축물을 즉 몸체만 올라오면 안 되고 이렇게 전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이런 거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승강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어도 돼. 있어야 되지. 이런 게 있어야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갖다가 극대화시킨다고 높이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63빌딩 50층을 한 층을 전체를 갖다가 너한테 월세 10만 원에 10만 원만 받고 내가 사용하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63빌딩 50층 건물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50층에 있는 건데 그 월세 10만 원만 내고 사용해라 그랬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승강기 없다.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온다. 전기도 없어. 촛불 켜고 해야 돼. 그럼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배달도 안 되는데 올라갔다가 도시락 까먹고 내려오면 하루가 저물어 버려. 이런 계획은 안 했어야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설비라는 것 자체는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다. 뭐 이렇게 그런 시설이다. 이해하고. 자, 오른쪽 위에 특별 건축구역 나오죠. 특별 건축구역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특별 건축구역이니까 특별한 건축물의 탄생을 갖다가 위하여 구역을 지정하는 걸 말하겠죠? 그렇겠지?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지정된 사례가 저기 전라남도 가면 전라남도란다. 호남 쪽으로 가면 광주광역시가 있죠. 광주광역시에 거기에 전라남도 도청사가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돼. 광주광역시에 있어야 돼. 광주광역시에 있었단 말이야. 전라남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DJ 정권 때인가 그때 전라남도로 이전을 합니다. 도청사가. 그래서 전라남도 어디로 이전하냐면 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안군에. 무안군에. 거기에 남학신시가지를 갖다가 그때 조성하게 되어지는데 목포 옆입니다. 목포가 딱 인접해 있어요. 그 신시가지가.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도청사가 전남도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전남도청사가 있었던 광주광역시에 도청사가 있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갖다가 이걸 아시아 문화전당 자리로 그걸 갖다 구역을 지정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거기에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 서울에 서울에 저기 서초동에 있는 거 예전에 거기 남부 버스터미널 그 앞쪽에 예술의 전당이 있죠. 그것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그게. 그래서 이 올 초에 그 예산을 누가 이걸 갖다가 부담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의원들하고 많이 정부하고도 싸웠어요. 거기는 호남 지역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 국가에서 이거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은 새누리당 쪽은 좀 그렇거든.
저것들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싸움을 막 하다가 호남민심 내년에 4월 13일 날 총선 들어가는데 이러다가 호남민심 또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수도권까지? 이래서 다시 교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일부는 니네들이 좀 되고 나머지를 우리 국가에서 대주겠다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된 게 불과 며칠 안 됩니다. 들어봤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처음 들어봐요? 이게 바로 아시아 문화 전당자리 특별 건축구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건 알아듣겠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특별 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어. 특별한 건축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 기준을 강화하겠어, 완화하겠어? 그렇지, 완화가 걸려야 된다고. 또는 적용을 하지 않아야 그런 특수한 건축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대칭형 건축물 이런 걸 아르누보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축물이 탄생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431쪽. 431쪽을 보면 보칙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지요. 이 보칙은 본 내용과 똑같이 중요한 내용인데 빠뜨렸을 때 이 뒤에다가 이게 포스트 스크립트에서 PS 이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보칙을 갖다가 보칙의 내용도 똑같이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본 조문과 똑같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보충한다는 얘기야. 내용 아시겠어요? 법조문을. 자, 거기에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행강제금에 대해 한번 딱 엮고. 이행강제금이야, 이행보증금이야? 이행강제금이지? 이걸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정도에. 자, 됐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32쪽을 보면 제2절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이라는 표현 나와요. 나와요? 밑줄 긋고. 자, 그냥 동그라미 크게 쳐요. 자, 01번 대지면적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대지면적의 동그라미 치고 02번 건축면적의 동그라미를 딱 쳐요. 건축면적의 동그라미 딱 치고 03번 오른쪽에 바닥면적 나오죠. 바닥면적의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자, 04번 연면적 나오죠. 연면적의 동그라미를 딱 치고. 자, 넘어가서 434쪽 보면 05번 층수 나와요. 층수의 동그라미 딱 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법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앞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쭉 앞쪽으로 가요. 앞쪽 갔어요? 앞쪽에 보면 410쪽을 갑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봐요. 거기에 적용대상물에서 건축물의 의의가 나오죠. 나와요? 네. 건축물이라 하면 이 표현 나오죠. 이거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건축물이라 하면 여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건설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격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옳지. 자, 오늘 건축물의 정의까지만 하고 끝마칠 거예요. 자, 잠깐. 지금 뭐 공부하냐면 건축법에서 이 건축물의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요게 있어서 책상에 있어서 걸상에 건폐율이 얼마냐, 용적률이 얼마냐 이런 말 안 하거든.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적용을 받는 게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갖다가 정의를 알아야지. 건축물이 뭐냐 하는 건데 건축물의 정의를 보면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또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이 건축물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다시 건축물의 정의가 이러한 걸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걸 건축물이라고 한다 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야 돼. 자, 지금 읽어요. 다시 한번.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건축물이 저희가 두 개가 나오죠?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에 정착해야 돼요. 토지에 정착해야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토지에 정착한 것만 건축물이 되는 게 아니고 지하라든지 땅속에 들어갔다든지 고가에 설치한 것도 건축물이 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야. 잘 봐야 돼, 제 설명. 거기에 공작물이라고 표현되는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의 힘을 가해서 제작한 물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냈다면 전부 다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공작물은 의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걸로 치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이런 말은 그냥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토지에 정착했다면 뭐에 걸려야 되냐면 토지에 정착했다면 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뭐가 있는 거? 옳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네모였고요. 자,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게 있으면 건축물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과, 및, 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는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잡아야 돼. 잘 들어야 돼. 여기서는 이제 구분해야 되니까. 잘 봐요. 그러면 과는 둘 다를 연결하는데 무엇과 뭐를 연결하느냐? 이 지붕이라는 거하고 기둥 또는 벽을 연결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이 지붕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이 있거나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내용 됐어요? 중요하다 저거. 과 또는이 크로스되면 틀린다. 중요하다.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내용 돼요? 자, 잠깐만. 지금부터 보겠어요. 지금부터. 잘 봐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 들어갈까요? 제 그림으로 그릴 거니까 잘 이해해야 돼. 자, 토지에 정착했어요. 잘 봅니다. 토지에 정착했어요. 자, 여기에 저기 광덕산 가니까 호두나무 보러 갔는데 호두나무는 하나도 없고. 왜 광덕산이 호두나무가 없는 거예요? 응? 가니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팔각정이 있어요? 없어요? 광덕산 있어. 광덕사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 봐요. 위치 나오는 게 이거요. 있다. 봐요. 토지에 정착했습니다. 팔각정 나와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붕하고 기둥. 토지에 정착했어.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법조문 그대로 뜨니까 그대로 해석해야 돼. 잘 봐요.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또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자,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으로 이해해, 그림. 자, 토지에 정착했어요. 뭐가? 컨테이너 박스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창문도 내고 출입구도 내고 여기에 전기까지 끌어서 사무실 용도나 이 컨테이너 박스를 주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뭘로 본다? 건축물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입력이 돼야 돼. 그래서 젊으신 분들하고 조금 나이 들고 조금 어떻게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말이죠. 이 비교를 해보면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수가 잘 나와요. 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험이 많죠. 나이가 좀 연륜이 됐죠. 이러시면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자기 틀이 있어. 그게 아닌데 저 잘못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사실 그것만 자기 틀만 벗어던지면 젊으신 분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점수가 나와요. 그걸 못 벗어던진다고. 희한해. 깝깝해. 하다 보면. 하기야 뭐 내 마누라도 뭐 지금까지도 바꾸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야죠. 징그레. 고집은 갈수록 고집이 세지고. 나이 먹으면 조금 더 이게 대화가 돼야지. 더 고집이 더 세져. 소리는 더 커졌어. 나이 먹을수록. 봐요. 자, 봅니다. 자, 토지에 정착한 것 중에서 잘 봐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아니다. 덕이다. 더 건축물이지. 이거 봐봐. 참나.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붕이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창문도 있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저 기둥이. 그러면 여기 벽이 쫙 있고 이렇게. 지붕도 있고, 이렇게 기둥도 있고, 이렇게 벽도 있으면 이거 벽 아니야? 덕이다. 최소한도로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건축물이 된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잘 봐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버스가 있어. 버스 있어요. 버스.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있어요. 벽이 있어요. 버스입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옳지 아니다. 왜? 그래 그렇단 말이야. 토지에 정착이 안 됐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바퀴를 빼버릴 거야. 바퀴를 빼버리고 토지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다. 건축물이다. 자, 지붕이 있죠? 벽이 있습니다. 내용 돼요? 토지에 정착했어요. 건축물이다. 따라서 바퀴를 빼버린 이 버스는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음식점, 즉 우동 가게를 할 수 있다 없다? 영업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야 나온다. 카페촌에 가서 이걸 갖다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내용 이해 가요? 건축물로 간주합니다. 보아요. 건축물 아니야 이게? 정착해 있으니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자, 지붕이 있고 전부 다 이게 창문도 있고 벽이 있어요. 자, 비행기예요.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안 본다? 토지에 정착이 안 됐으니까 떠다니잖아. 알았어요? 알겠어요? 왜? 자, 그 다음 봐.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봐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 천안시청이나 이 구청에 말이죠. 허가나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받거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걸 사무실 용도로 활용한다 하면은 이거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철거명령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철거명령 떨어졌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엄청 잘 알고 있어. 늘 이것 보고서 각종 인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축법 조문이 말이죠. 조금씩 바뀌잖아요. 바로 책자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찾아가지고 지금 저희는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알아, 담당자들이. 따라서 내가 이걸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사무실 용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철거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담당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아닌 걸로 바꿔줘 버리면 돼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걸 건축물이 아닌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뭘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봐봐. 그렇지? 밑에 들고 있어? 그렇지. 그것도 뭐 되지? 그래. 바퀴 들어버리면 돼. 바퀴 들어서 밀고 다녀. 언제 오실 거야, 언제? 담당 이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고 갑니다. 이거, 그래도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거 바퀴 빼고, 이거 철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갖다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바퀴 달아버리면. 자, 그러면 바퀴 달기도 좀 그렇고,
야, 안 굴러가더라는 얘기야. 다 밖에 달았는데. 안 굴러가? 한번 당신 밀어보세요. 안 굴러가는데, 이 문놈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전화해. 당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님 언제 오실 거예요? 에? 이걸 내일 10시에 올 거니까 빨리 철거하세요. 내일 10시. 그러면 약속을 해요. 에? 정확히 10시에 오셔야 돼.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빨리 전화해야지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마누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걸 들고 있으면 돼. 들고 있으면 둘이. 들고 있으면. 근데 1시간 동안 안 간다 하면 나는 이제 모르지 뭐 알아서 해야지 어떡해. 놓는 순간 건축물이니까.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갑니다. 어디 보냐면 봐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네모에 꽂어요?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입니다. 대문, 담장 등이죠. 그래요? 대문, 담장 등의 밑줄 그어요. 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대문이나 담장 자체는 이게 건축물이 아니야. 그냥 공작물이지. 근데 대문이나 이와 같은 담장은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문, 담장은 건축물로 봅니다. 내용 이해 가요? 건축물이 없는 상태라면 아니지. 그냥 공작물에 그치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문, 담장은 뭘로 본다? 여기까지를 건축물로 본다.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문,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증축행위로 봅니다. 건축 면적의 증가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끝났어, 이제. 자, 다시 한번. 토지에 정착했다 하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다 갖추면 더욱더 좋고. 또는 뭐, 이게 대문, 담장까지 있으면 더욱더 좋고, 완벽한 건축물이고. 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입니다.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이건 알 거 없고. 자, 지하나 고가에 설치됐다 하면 뭘 얘기해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입니다.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잘 보세요. 잘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하에 있는 사무소, 지하에 있는 사무실, 지하에 있는 공연장, 지하에 있는 점포, 지하에 있는 차고, 지하에 있는 창고, 고가에 있는 사무소, 사무실, 그 다음에 고가에 있는 공연장 등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고가에 설치된 차고, 고가에 설치된 창고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우리 천안에 지하상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그러면 건축물이네. 그지? 건축물이지? 왜? 그렇잖아? 지하에 있는 것도 지붕이 없어? 지금 또 헷갈린다. 아, 지붕이 있어? 아니라니까. 그걸 형태를, 토지에 정착했을 때는 형태를 보지만 지하나 고가에 있을 때는 용도를 보는 거라고. 자, 여기 경기장 있어요, 없어요? 천안 야구장도 있을 거고 천안 축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설운동장.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있어요, 없어요? 월드컵 경기장은 대전에 있는가? 충남에는 없어요? 이런 공설운동장, 건축물이다 아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대전에 무슨 월드컵 경기장, 유성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 그 축구장, 뭐 공설운동장, 이거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다, 건축물이다. 고가에 설치되는 공연장, 스탠드 다 있잖아, 이게. 이런 것도 이렇게 설치된 거 전부 다 건축물로 보는 거야. 이건 이거라니까. 이렇게 돼야 이거 형태를 보는 거지. 이거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고. 용도를 보는 거라니까. 그러네. 내용 이해 가요? 자, 잠깐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되고 이거 나오면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강조해도 뭐 말인지를 몰라. 크로스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하면 잘 봐요. 지하나 고가에 설치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 건축물이다. 잘 봅니다. 지하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이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크로스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여기 지하 땅속이야. 땅속에 이렇게 설치되는데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놔가지고 숨도 안 쉬고 들어놓여 있어. 이게 건축물이냐고 이게. 이게 가면 이게 가면 이게 나오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